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 이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모빌 재계랜드로버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영상에서 다뤄볼 것은 이제 요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의 이제 네네. 이슈 이런 부분들이랑 네네. 그리고 이제 차종별 인기 모델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다른 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모션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제 제가 몇몇 분들을 좀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네네. 이제 모셨는데 지금 그 제규어 랜드로버 매장은 어디 있나요? 서울이랑 경기 쪽. 뭐 지금 서초에도 지금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네. 또 일산, 네. 그다음에 제주도, 네. 분당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네. 현재 또 의정부에 지금 오픈 준비 중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 네네. 강북 쪽은 지금 이제 아직은 없고 이제 강북에 조금 더 있는 의정부 쪽에 이제 네네네. 준비하고 있는. 네. 예. 그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러분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그래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 경제주의를 이렇게 좀 그렇죠. 많이 밀어주시나 보네요. 네. 회사가 많이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여러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어차피 각 브랜드마다 대부분 다 이런 어떻게 하는 마케팅이 좀 다르겠지만 네. 전 딜러사가 지금 벤츠라든지 뭐 닛산 인피니티, 네. 포르쉐 제규어랜드로 마케팅 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더 마케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에 그 랜드로버랑 레인지로버 이슈가 최근에 저는 이제 접했는데 네네. 저희도 사실 이 이슈 때문에 매장 그 오신 손님들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 좀 판매량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네네. 랜드로버 중에서 이제 디스커버리 5가 최근에 이틀 전인가요? 네. 갑자기 뭐 천장에서 빗물이 샌다고 네네네. 이렇게 나왔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일단은 뭐 저희도 뉴스에서는 확인을 했는데 네. 뭐 어떤 쪽에서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발생된지 저희도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네. 뭐 유리의 몰딩 부분에서 좀 네. 고장이 나갔고 그쪽만 수리를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너무 AS 센터가 시간이 또 예약이 미뤄지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악화가 된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뭐 그 유리만 좀 유리 쪽만 또 몰딩 부분만 수리를 하게 되면은 네. 문제 없이 차량은 타실 수는 있거든요. 아. 네, 근데 AS 일정 때문에 네. 예약 때문에 아. 시간이 조금 더 미뤄지다 보니까 고객님께서도 좀 불만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몰딩 쪽 부분에서 차량 주행 중에도 발생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네네. 조금만 기다려주면 바로 수리가 되는 건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참 요즘에 그 제규어 랜드로버뿐만이 아니라 수입차들 뭐 BMW를 비롯해서 많은 차들이 인증도 안 되고 굉장히 네. 좀 뭐 화재 사건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좀 공격하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이런 게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사실 고장이 나면 고쳐가면서 이제 타는 게 맞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그쵸. 너무 이제 좀 수입차들에게만 좀 이렇게 좀 포인트를 맞춰서 수입차들 사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약간 몰아가는 좀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게 네네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말씀해 주시는 게 대부분 이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019년 1월부터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레몬법이라는 게 시행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이제 그 네. 브랜드에서 가입을 하는 건데 네. 쉽게 말씀드려서 중대하자, 뭐 차량의 고장이 뭐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그 중대하자 같은 경우는 네. 이해가 발생이 되면은 네. 차량이 환불이 되거나 교환이 가능하고요. 오. 그다음에 뭐 잔고장 같은 거, 예. 또 그게 4번 이상이 발생이 되면은 네.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 요즘에는 뭐 차량에 대해서 고장이 많다 이런 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해주셔도 돼요. 아. 뭐 차량에 고장이 발생이 네네. 되게 되면은 기간은 1년 또는 2만 정도 키로, 2만 키로에 뭐 네. 지금 기준점이 잡혀 있지만 네. 대부분 그 안에 발생이 되고 그쵸. 다 수리가 완벽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객님께서 만약에 시간 낭비라든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은 네. 조금만 지나면 어차피 더 환불이나 교환이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환불과 교환은 이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쵸. 보면? 아. 네. 선택은 하실 수는 있는데 네. 환불이나 뭐 교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네.
내가 차량을 1년 동안을 또 이용은 하시는 건 맞으시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기회비용 조금이라도 고객님께서 부담을 해주시고 네. 환불이나 교환이 다 되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러면 고장이 첫 번째 발생한 그 시기로부터 그 감가가 거기까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마지막에 딱 그 4회차 됐을 때 그때부터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간이 1년 또는 2만 킬로에 정해져 있고요. 네. 같은 이제 고장이 발생이 되면서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제 다 수리가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네 번째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차 가격으로 교환 환불 받는 거는 아니고 이제 탄 만큼은 이제 감가를 해서 뭐 프로모션 금액이라든지 아. 근데 많이 감가되진 않더라고요. 아, 예, 그 부분이. 대부분 전액 다 환불 받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라던가 보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면은 보험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개인으로도 되시는 거다 그쵸. 보니까 보험 따로 안 되고 네. 신용세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네. 환불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취득세까지. 네네네. 이게 굉장히 이제 수입차도 소비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옛날에는 갑의 그런 위치였는데 이제는 갑의 위치에 이제 그쵸. 군림할 수 없겠네요. 이제 네, 그쵸. AS 엄청 잘해줘야 되겠는데요. 언제 좀 탈만할 것 같은데요. 타다가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걱정이 많으시면은 어차피 레몬법이라고 시행이 되는 거고 네. 제규어 랜드로버 쪽에서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다 보니까 아. 이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가입을 했네요. 네, 저희는 가입을 또 초기에부터 아예 가입을 한다고 얘기를 해놨고요. 네, 이게 이제 뭐 고객님들께서도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 네, 계약서 보시면은 레몬법이라고 이제 서명하는 날이 나오는데 네. 브랜드마다 가입을 안 한 브랜드도 있고 가입을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레몬법을 오히려 가입한 브랜드가 조금 더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취급하는 브랜드들 이제 벤츠라던가 포르쉐 이런 브랜드들도 전부 다 레몬법에 가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KCC라는 브랜드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벤츠 코리아,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아. BMW 코리아 측에서 가입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수입 원에서 네, 맞아요. 아, 네. 거기서 하는 거구나. 네네네. 지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혹시 그 부분 아시는 정보가 좀 있나요? 뭐 모든 브랜드가 지금 수입 브랜드가 다 레몬법에 가입을 했나요? 현재 뭐 국산차는 다 가입했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아, 네. 제규어 랜드로버랑 뭐 벤츠도 가입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이제 BMW 같은 경우도 가입을 했다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BMW. 네. 아. 근데 레몬법이라는 게 대부분 전부 다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네. 뭐 전 브랜드 대부분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아. 근데 기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네. 전부 다 아마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입차들도 이제 AS는 정말 잘해줄 것 같네요. 환불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해주는 네. 게 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네. 차량의 수입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품이 해외에 있는데 네. 이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돼요. 아 네.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겠네요. 그쵸. 네, 비행기로 가져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부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고 네. 대부분 요즘에는 뭐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네. 제규어 랜드로버도 그렇고 네. 그 평택항에 대부분 이제 또 창고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부품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일 이후로 넘어가는 AS는 이제 요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AS 문제로 인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만나보긴 되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는 요즘에 이제 차종별 인기 모델들 요즘에 그 킨텍스였나요? 거기서 신차 발표하는 걸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네네네. 신모델이 몇 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쵸. 조금 요즘에 좀 인기가 좋을 것 같은 그리고 좀 많이 판매되는 모델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게 네.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 모델이 이제 네.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네, 뭐 전개식 도어 핸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터레인 리스폰스 기능 2라고 해서 네. 오토 기능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레인지로버 보그에만 들어간 레인지로버의 차량에만 들어가는 건데 네, 터레인 리스폰스라는 기능이 네, 그 전지형 반응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쉽게 말씀드려서 뭐 눈길, 빗길, 모래길, 자갈길 네. 모드를 변경하시면서 타시는 걸 보시면 되는데 네,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동으로 다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쵸. 그 이제 이보크 모델에는 처음으로 또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 기술이. 아 이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오토로 저절로 자기가 그런 길이 눈길인지 빗길인지 자갈길인지를 인식하고 네네. 변경을 해준다는 네, 거죠. 그쵸. 와, 엄청 그래서 대단한 기능.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눈이나 비가 좀 많이 와요. 그쵸. 또 오늘도 비가 조금씩 내렸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주행하실 때라든지 네.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되게 좋은 기능이 이보크 신형 모델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영상 찍기 전에 어제 네네. 이보크 차량을 이제 타봤는데 이보크가 이제 그 레인지로버에서 약간 이제 회사의 그 사활을 건 그런 차량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쵸. 그래서 이보크 제가 이제 어제 탔던 영상을 짧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 타고 있는 이보크는 완전 신형 모델입니다. 이보크 이제 처음 보지? 네, 지금 완전 이게 출시된 지는 조금 됐는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인증이 막혀서 차가 아직 못 나오고 있고 7월 달쯤에 이제 인증이 풀려서 나온다고 하네. 디젤 엔진이 정차 중에 들어보면 그래도 제법 조용한 편이야, 그치? 네. 달려볼까? 출력은 뭐 180마력 치고는 잘 나가는 편인 것 같아, 저속에서는. 근데 확실히 80km 정도 가니까 네. 속도가 더 이상 잘 안 붙는 거니까. 지금 시동 꺼진 거야. 아, 꺼진 거예요? 아, 여기 듀얼로 액정이 되면서 되게 고급스럽다. 이게 레인지로버 벨라나 그리고 고급형 네. 레인지로버에 이제 적용된 요것들인데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 다 터치식이고. 스케줄도 한번 달려볼까? 서스펜션은 에어서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네. 세팅 자체가 되게 그냥 부들부들하게 돼 있다. 근데 뭐 배 타는 느낌. 출렁출렁거려서 스포티하게 사실 타는 차도 아니지만 오히려 좀 여성 오너들이 타기에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럭셔리 컴팩트 SUV를 컨셉으로 나온 건데 부분 보면 가죽이나 이런 거를 좋은 것과 조금 싼 거를 많이 섞어서 넣어놨는데 이미지상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부분이 많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소재들이 약간은 조금 저렴한 부분이 없지 않다 있다. 이것도 한번 써볼까? 와. 오, 이거는 이거 진짜 좋은데요? 그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 있던 그것보다는 화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2000cc 디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차량이 추구하는 그런 주행 질감이나 느낌은 네. 그냥 국산 차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좀 편안하고 네. 부들부들하고 딱 요 정도인 것 같아. 대신에 이제 레인지 로버라는 이제 좀 하이 퀄리티 브랜드의 그 느낌을 살린 SUV 딱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제가 이보크를 타봤을 때 크게 장점과 단점을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네. 타본 모델은 이제 영상에서 봤듯이 디젤 모델 중에서 이제 180마력짜리 모델 43토크인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모델을 타봤고 일단은 먼저 장점을 보니까 디자인이 레인지로버 벨라랑 사실 거의 똑같이 나와서 굉장히 예전에 약간 좀 어눌했던 그런 디자인에서 굉장히 좀 심플하고 최첨단의 그 헤드라이트까지 해서 너무 이뻐졌더라고요. 외관 자체가 너무 이뻐졌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실내에도 이제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액정 같은 경우에 위아래 이제 듀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게 네네네. 사실 보그나 좀 벨라 같은 1억이 넘는 차량에 사실 원래 적용됐던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네. 다 전부 다 터치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량 가격이 이제 6천에서 7천, 8천만 원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가격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른 경쟁 모델 GLC라던가 BMW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네. 좀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쵸. 그런 부분 정말 좋았고 네. 그리고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를 굉장히 좀 편안하고 안락한 스타일로 좀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저처럼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국산차처럼 되게 좀 말랑말랑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뒤에 아기를 태우고 이제 뭐 여성분들이 뭐 장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좀 단거리 위주로 다니고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차가 아닐까 싶고 네네네. 저처럼 좀 가끔 남산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좀 달리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이런 부분은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단점은 뭐 일단 출력 같은 경우에는 딱 2000cc 디젤이 내준 딱 그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네.
그 디젤 엔진 소음이 생각보다는 조금 있어서 네네네. 한 2,500 rpm 정도 됐을 때는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음. 하지만 국산차 디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고 벤츠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뭐 특별히 이런 장단점이 또 있을까요?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대해서? 일단은 단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네. 뭐 소음이 난다고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뭐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쵸. 디젤 차량의 소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뭐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 레인지로버 이보크 신형 모델에는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이 같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 예, 뭐 디젤 차량이 시끄럽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면은 네. 오히려 그럼 가솔린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네요. 예. 제가 가솔린을 못 타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하긴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네. 단점이라고는 했지만은 국산차들도 보면 가솔린 디젤 수입차도 가솔린 디젤이 그쵸. 나오죠. 예. 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비보다는 조금 조용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가솔린을 많이 네, 선택하시겠네요. 가솔린이 더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이게 8천만 원대인가요? 가솔린? 그러니까 또 가솔린 모델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7,39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 예. 네네. 가솔린 모델은 이제 기본형 모델에서는 딱 한 가지 트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초기 물량이다 보니까 퍼스트 에디션이랑 네. 그다음에 런치 에디션이 또 차량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도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서 네. 금액대 같은 경우는 7,200만 원, 어. 7,900만 원대 정도 이렇게 트림이 설정이 가능한 거죠. 아, 네네. 7천만 원대에도 가솔린 모델이 있네요. 네, 그렇죠. 디젤 모델이 이제 180마력, 가솔린 모델이 250마력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야, 이건 참 진짜 꼭 타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차를 항상 살 때마다 가솔린만 사는 편인데 네. 뭐 제 거 이제 그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저희가 워낙에 이제 가솔린 빠기 때문에 디젤을 조금 잘 안 타다 보니까 제가 요걸 단점으로 들었지만 디젤도 영업용으로 쓰거나 이제 아무래도 좀 장거리를 많이 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은 가솔린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력도 훨씬 높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연비적인 부분은 가솔린과 디젤 봤을 때 디젤이 한 12km 정도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가솔린은 어떻게 나오나요? 뭐 연비가? 복합 연비 기준으로 한 10km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 레인지로버 이보크 모델에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네. 지금 시스템이 더 추가가 된 게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 아,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 전기 모터랑 이런 네. 걸 같이 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네, 나오나 그쵸. 보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차량의 모든 차량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기능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탑재가 돼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네. 아, 가솔린, 디젤 전부 다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죠. 아,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순정에도. 하이브리드라고 알고 계시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네. 10km부터 30km나 40km까지 네. 전기 모터로 차량이 이제 굴러가게 되는 건데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아시는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니고 아. 하이브리드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들, 이제 일본 차들은 처음에 이제 낮은 속도에서는 모터를 이용해서 초반에 이제 차를 움직여주고 그죠. 가속이 붙으면 그 다음에 엔진을 이제 써주는데 네네. 요거는 처음에는 이제 엔진으로 가다가 속도가 붙었을 때 가속을 해줄 때나 이럴 때 모터가 그때 개입을 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차량이 출발할 때 기름이 가장 많이 다는 그쵸. 시기가 차량 출발할 때 엑셀 밟을 때 그쵸. 그때 힘을 좀 더 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 처음에 네. 같이 주는구나. 네네. 얘는. 아.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주면서 네. 오히려 연비 더 개선이 되는 거고요. 주행 중에 뭐 앞에 신호등이 걸렸거나 차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시잖아요. 네. 그때는 속도가 17km 이하가 되면 그때는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져요. 아. 네. 이제 대부분 스탑앤고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거는 차량이 멈췄을 때 시동이 꺼지는 거로 보시면 되고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된 부분에서는 네. 17km 정도가 되면은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진다고 모터가 보시면 돼요. 꺼진다는 거죠. 시동이 꺼져요. 아, 엔진이 네, 모터가 엔진이 돌아가고. 네. 모터를 저는 이거 있는 줄도 모르고 탔네요. 네, 아,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못 느끼세요. 아. 네, 못 느끼시는데 네. 대부분 차량 신차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 뒷좌석에 보시면은 초록색 딱지로 붙어 있잖아요. 네네. 연비가 몇 킬로, 몇 그쵸. 등급, 1등급, 이렇게 5등급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얘는 하이브리드라고 적혀 있어요. 아, 이걸 몰랐네. 지금 전부 다 이보크는 모터가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아, 근데 못 느끼시겠지만 네. 저도 솔직히 못 느꼈는데요. 네. 뭐 실제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은 그런 좀 기능을 알고 보면은 네. 오히려 굉장히 또 신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방식이 되게 독특하네요.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처럼 후륜에는 이제 엔진 구동을 넣어주고 네. 전면에 모터에 힘을 넣어주는 방식인가요? 사륜이던데 어차피 이보크가. 그렇죠. 어. 네. 야, 차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술이 대부분 다 탑재가 돼서 네. 뭐 이제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이보크가 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또 차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디자인이라든지 네. 기술력이 좀 많이 기울인 것 같아요. 아, 네. 와, 이 차 되게 잘 팔릴 것 같고 약간 여성분들이 좀 많이 타지 않을까? 이거 여성분들한테도 되게 인기 좋지 않나요, 이보크는? 그렇죠. 요즘에 지금은 이제 사전 계약이 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비중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또 많으세요. 아. 예. 뭐 소형 SUV 느낌도 나고 네. 주행하실 때도 훨씬 더 편한 느낌이 있고요. 네. 오히려 근데 남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아, 뭐 신기술이 탑재가 되면서 네. 클리어 사이팅 기능이라고 해서 네. 뭐 어제 시승하시면서 룸밀러 보셨겠지만, 말씀하신 거죠? 네. 그 트렁크에 짐이 많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뒤에 사람이 앉거나 가운데 그렇죠. 그러면은 룸미러로 뒤에가 후방이 안 보이는데 네. 카메라로 이제 룸미러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네. 위에서 카메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되게 재밌는 기능이 많은 들어간 네. 이보크. 그렇죠. 앞으로 이제 2019년 7월부터 이제 이게 정식 판매가 시작된다고 네. 하죠. 7월 달부터 판매 지금 예정으로 돼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뭐 워낙 계약이 또 많기 때문에 네. 재고가 또 없는 재고가 상태이죠. 없고. 예. 지금 주문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이제 뭐 런치 에디션이랑 가솔린 모델은 솔직히 좀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그렇죠.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컬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 달 정도 이상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컬러는 지금 어떤 색깔이 나오나요?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블랙 컬러, 뭐 화이트 컬러는 다 나오고요. 네. 뭐 그레이 컬러, 뭐 블루 컬러, 네. 그다음에 뭐 빨간색 컬러도 나오고, 아, 레드 컬러도 예, 나와요. 레드 컬러도 나오고요. 실내 그 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죽 소재나 이런 거를 제가 탔던 모델은 딱 중간 디젤 모델이었는데 네네네. 뭐 대시보드라던가 그 도어 트림 위쪽 이런 가죽들은 약간 그 뭐죠? 플라스틱이랑 인공 합성 소재로 써서 약간 좀 아쉬웠는데 그것도 고급 소재로 바꿀 수가 있나요? 레인지로버 그 보그나 스포츠처럼? 이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 모델도 랜드로버 전 차종 같은 경우는 인디오더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차량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뭐 제규어도 동일하겠지만 네. 시간이 그래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음. 정도는 이제 보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아. 맞고요. 그런 부분들 다 인디오도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렇죠.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제 가장 재밌는 이제 네네. 좀 민감할 수 있는 프로모션 쪽인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지금 6월 오늘 며칠이죠? 날짜 가는 걸 몰라. 아, 오늘 26일이네요, 그렇죠? 네네. 예,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2019년 6월 26일인데 벌써 이제 6월이 다 끝나가네요. 네, 보통 그렇죠. 회사들이 공식 프로모션을 발표하는 게 그 달에 보통 초반이나 요때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7월 달에 관련된 프로모션을 지금 혹시 발표한 게 있나요? 뭐 아직은 7월 달에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네. 전 딜러사가 동일하게 네.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아, 예. 7월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프로모션은 조금씩이라는 들어가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금액을 네.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 아, 뭐 7월 달에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CC 그러니까 공식 그 딜러사에서 이제 뭐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공식 프로모션을 각 딜러사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KCC 코리아에서 지원금이라는 금액을 또 어느 정도 주고요. 네네. 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제규어 랜드로버 판매하는 이제 딜러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뭐 천일도 있고 저희 KCC 오토모빌도 있고 아주 선진, 효성, 뭐 제일모터스 전부 다 있는데 네. 모여서 대부분 회의를 많이 하세요. 아, 회의를 하시고 뭐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기준점을 만들어 두고 이제 네. 저희 쪽으로 와서 이제
뭐 뿌려주시는 거죠. 기본적인 프로모션은 이제 어느 정도 회사들마다 딱 정해 넣어서 공식 프로모션을 가고 네, 그 그쵸. 다음에는 이제 딜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네네. 추가적인 프로모션이 있을 수 있다. 네, 이 그쵸.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그래도 6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제 궁금한 거 몇 개만. 네네네.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프로모션이 좀 어떻게 나왔나요? 6월 프로모션이 공식 프로모션이 네. 잠시만요. 8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800만 원으로 5가 지금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죠, 모델이? 차량 금액대가 8,600만 원대부터 네. 지금 1억 1,740만 원까지 아, 차량 트림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600짜리랑 1억 1,700만 원짜리랑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제 8,600만 원짜리 차량이랑 9,600만 원짜리 차량이 있는데 네. 9,000 정확하게는 9,590만 원짜리 네. 차량인데 네. 엔진이 좀 달라지죠. 2000cc 모델과 3000cc 모델로 변경이 되고요. 네. 8,600만 원짜리 차량이랑 뭐 1억 1,740만 원짜리 차량이랑 차이점은 네. 엔진이 바뀌면서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네. 뭐 추가적으로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9,590만 원짜리도 4기통 2000cc 아니요, 인가요? 3000cc 모델. 예, 네, 얘도 3,000. 그러니까 8,600만 원짜리 모델만 2000cc 모델이고요. 가솔린인가요, 디젤인가요? 다 지금? 디젤입니다. 다 디젤인가요? 네네. 이 엔진은 이제 그 이보크에 들어간 그 엔진일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보크는 6기통이 안 나오죠, 디젤이. 4기통만 네, 나오죠. 지금은 4기통 2000cc 모델만 나오고요. 그럼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cc 엔진을 넣은 6기통 모델은 이제 9,60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네, 보면 그쵸.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그 8,600만 원짜리 모델들도 이 공식 프로모션 800 정도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그 가장 비싼 모델이 많이 되고 좀 8,600만 원짜리 차량부터 1억 1,740만 원짜리 차량이 동일하게 프로모션이 들어가요. 와. 예. 그러면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에도 한 7,800 그 이하로도 6월 달에는 구매를 할 수 있었었겠네요. 네, 그쵸. 그쵸? 와. 되게 괜찮은 가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보크랑 가격대가 조금 겹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이보크 보러 갔다가 디스커버리 5 사게 되는 네. 딱 그거네요. 근데 그쵸? 차량이 또 완전히 다른 게 네.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디스커버리 라인이 있고 네. 레인지로버 라인이 있는데 네. 디스커버리 라인 같은 경우는 좀 다목적성으로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실내 공간도 크고 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뭐 레저라든지 캠핑 네. 가실 때는 대부분 디스커버리라는 라인을 좀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이보크도 있고 뭐 벨라, 스포츠, 그다음에 레인지로버라고 네. 있는데 요거는 럭셔리 등급으로 좀 보시면 돼요. 요거는 도시명 SUV. 근데 또한 또 오프로드도 즐길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이제 정숙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 뭔가 좀 편의성이라든가 실용성을 위한 차고 네네. 레인지로버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담은 네, 그런 그쵸. 차량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가격대가 이제 7,800만 원 정도에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디스커버리 5도 네네네. 와 이렇게 되면 이보크랑 가격대가 이제 약간 좀 겹치는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차량의 뭐 목적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요. 네. 뭐 작고 소형 SUV를 좋아하시면 이보크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네. 크고 7인승 모델이고 네. 뭐 이런 걸 좋아하시면은 또 디스커버리 5를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말씀해 주시는 게 디스커버리 5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 정식 명칭이 그게 아니에요. 뭔가요? 올류 디스커버리예요. 올류 네. 디스커버리 5. 네, 디스커버리 그냥 5까지 적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네. 그러니까 이 전 모델은 디스커버리 4라고 해서 대부분 각진 거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명칭이 바뀌면서 올류 디스커버리라고 차량이 나온 거예요. 예. 5는 그냥 저희가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외우기 구분하기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예, 그런 그쵸. 명칭이군요. 예.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모델은 경쟁 모델은 아니네요. 사용하는 그 용도가 좀 네, 많이 그쵸.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벨라 차량 네네네. 굉장히 제가 본 뭐 지금은 다 이뻐졌지만 벨라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네. 도어도 이렇게 막 처음에 벨라에서 적용된 거죠. 도어 그쵸. 열리고 닫히고. 전개식 플래시 도어들. 그쵸. 요게 여기서부터 된 거죠. 네. 벨라는 차량 가격이 얼마부터 지금 돼 있나요? 벨라가 이제 9,60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뭐 옵션에 따라서 또 그 올라가는 건데 네. 1억 2,300만 원대까지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니까 9,600짜리에는 에어서스가 빠진 모델인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9,600만 원짜리 차량부터 그러니까 2000cc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요.
예. 9600이 2000cc가 네, 나오나요? 네, 네. 아, 2000cc 모델이 세 가지 트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9,600만 원대부터 1억 640만 원까지 차량의 트림별로 정해져 있고요. 네. 세 가지 트림이 2000cc 모델. 네. 이제 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는 건 아니고 네. 3000cc로 올라갔을 때만 에어 서스펜션이 음.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3000cc 모델은 시작가가 얼마부터 있나요? 3000cc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가가 1억 12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억 1200부터 네네. 3000cc 모델이. 벨라 같은 경우에는 그 6월달 같은 경우에 좀 프로모션이 어떻게 좀 돼 있었나요? 벨라 같은 경우도 지금 800만 원 동일하게 800 동일하게. 디스커버리랑 네. 이렇게 돼 있었구나. 네, 네, 네. 벨라가 너무 이뻐서 사고 싶다. 벨라가 가격대랑 요게 프로모션 봤을 때 되게 좀 메리트가 있는데 이 명칭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라고 부른 게 맞나요? 요거 다음급 모델을? 그렇죠. 레인지로버 스포츠. 스포츠는 시작가가 얼마부터 있나요? 걔는 지금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1억 3,2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6기통 붙어 있죠? 네, 3000cc 모델부터 있고요. 그렇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기통 3000cc 그리고 8기통 모델도 있지 않나요? 네, 가솔린 모델로 해서 5.0이라고 SVR이라고 있는데 네. 그 모델은 8기통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그 8기통 디젤 모델은 안 나오나요? 네, 대부분 이제 SVR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쉽게 말씀드려서 벤츠의 AMG 라인, 그렇죠. BMW의 M, 그렇죠.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 이제 랜드로버 차량에는 SV가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스포츠카로 나온 거고, 네네. 아시겠지만 뭐 이제 BMW M 시리즈에서는 디젤이 없잖아요. 그렇죠. 고성능 차량에서는 대부분 다 가솔린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왜 8기통 디젤을 물어봤냐면 네네네. 그 레인지로버 보그라고 부르는 오토바이오그라피나 이런 네. 차들은 8기통 디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8기통 디젤이 몇 cc부터 4,400cc. 4,400cc. 네. 이 8기통 4,400cc짜리는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는 없나 보네요. 네,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얘는 6기통 디젤 3,000 아니면 SVR 요거구나. 네. SVR 같은 경우는 얼마에 나오나요? 얘는? 금액대가 지금 1억 9,02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가격대가 엄청나네요. 요건 좀 금액 디스카운트 얘도 800은 아니겠죠? 동일하게 다 800만 야, 원. 무서운데요? 다 800으로 돼 있구나. 요거는 뭐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 라인들은 그 달마다 뭐 딜러의 역량에 따라 조금 더 좀 상향폭이 있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 이제 KCC라는 브랜드가 네. 벤츠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벤츠 뭐 닛산 인피니티 다른 브랜드를 여러 브랜드를 네.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초기에 차량 구입을 하셨을 때 KCC라는 브랜드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셨으면은 네. 그 브랜드에 똑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1%라는 할인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뭐 요거는 KCC 브랜드에서도 딜러사가 뭐 차량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선택하시는 부분도 오히려 더 괜찮으시죠. 야, 그럼 와이프 차를 벤츠 E클래스를 KCC에서 하고 네네. SVR을 만약 여기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1% 정도 네, 그쵸. 해준. 그럼 200만 원을 추가로 800에 200을 더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공식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네요. 약간 ABC 마트 같은 이렇게 모든 많이 하니까 이런 또 장점이 있네요. 네, 그쵸. KCC 같은 네.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네, 보통 많이 판매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그 모델이죠. 네네네. 왜 보그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델은? 보그는 네. 이제 차량에 대해서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네. 레인지 로버가 그냥 정식 명칭이고 네. 보그랑 오토바이오그래피가 트림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보그가 이름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레인지 로버예요. 정식 명칭은. 네네네. 그러면 라인업이 레인지로버 그리고 라인업 중에서 이제 레인지로버 보그, 네.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네. 레인지로버 SVR 네, 그렇죠. 이렇게 총 4가지 라인업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 레인지로버도 그럼 2억 가까이 되는데 얘도 800인가요 혹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공식 프로모션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얘는 예. 1000만 원. 네네. 괜찮네요 이것도. 그 최근에 저희 매장에 SVR 모델이 3대가 입고됐어요. 네. SVR 모델이 그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 총 2가지인가 3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된 것 같은데 네네네. 3억이 넘는 차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어떤 라인업인가요? 일단은 이제 뭐 레인지 로버 라인에서는 네. 뭐 보그 트림과 오토바이오그래피 쉽게 말씀드려서 AP라고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AP 트림이 있는데 네. 요거에서도 숏바디 모델이 있고 롱바디 모델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금액이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던 SV 네. R이라고 하기보다는 SVA가 정식 명칭이고요. 아, 네. SVA. 네, 네네. 그거로 5000cc 모델로 해서 가솔린 모델이 장착이 되는 거고 네네. 롱바디 모델의 오토바이오그래피에 네. 가솔린 모델이 뭐 이제 다 이런 옵션이 추가가 됐다 보니까 금액이 3억 81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 실내 모든 그 트림들이 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죽으로 쌓여서 나오는 모델이 가장 비싼 그 3억 800만 원짜리 그 네. 모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야, 이런 거는 조금 디스카운트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거 1,000만 원 해주기에는 너무 가격이 센 거 아닌가요? 3억이 그러니까 넘는데. 뭐 지금 공식 프로모션은 전부 다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네. 또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이 또 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뭐 KCC에서도 할인 금액이 또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요거는 제가 이게 좀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네, 요거는 한번 생각보다 많이 요건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요거는 오늘 오신 딜러님한테 제가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꼭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방침상 요걸 다 오픈하기는 조금 네. 생계가 걸리셔서 네, 요건 하여튼간 구매하실 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네, 오늘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인기 있는 차종들을 순서대로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네. 레인지 결론을 이제 좀 내보면 레인지 로버 차량도 뭐 장고장이나 이런 게 영국 차라서 조금은 있지만 앞으로 이제 레몬법 시행으로 인해서 AS를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편리해질 것 같은 이제 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뭐 AS 차량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네, 뭐 법적으로도 정해진 거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다 해드리는 거죠. 뭐 교환이나 환불도 가능한 거고요. 타다 바꾸면 되겠네요. 네, 새 차를 받든지. 고장이 나야지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네. 아, 오늘 또 뭐 많은 악플을 다시는 레인지로버를 타보지 못한 분들 중에서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악플을 많이 다시는데 레인지로버는 제가 사실 장고장이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는데 차를 진짜 그 보그 차량은 타보면 정말 좋고요. 요건 한번 타신 분들은 장고장을 만나지 않는 이상 계속 보그만 타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 오렌지 커스텀 TV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도 또 뭔가 좀 재밌는 이슈라던가 가격적인 프로모션이 나오면 같이 네. 한번 또 영상을 찍는 걸로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